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촬영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사진을 찍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배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배경을 어떻게 처리하면 사진이 보다 좋은 사진이 될까 하는 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하셔서 몸에 다 익히도록 해서 현장에 가서 카메라와 또 현장 상태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앞으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 그런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좀 지루하더라도 철저히 공부해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나가면 우리가 카메라 세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개를 조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리개를 F16이나 뭐 더 조여도 더 좋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타임을,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물론 앞서 시간에서는 60분의 1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카메라를 잡는 것을 잘 잡는다는 전제 하에서 숙달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설정, 물 16보다는 21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심도를 깊게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펜 포커스로 찍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광선을 파악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진가가 바라보는 데에서 피사체가 어느 광선이 들어오고 있는가, 태양광이 지금 무슨 광선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가 5가지 7종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적용해서 저 피사체에는 이 광선이 좋구나, 아니면 좀 부적절하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광선 파악을 반드시 먼저 선결해야 된다 하는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찍을 것인가, 무엇이 과연 나의 관심을 끄는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재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서, 관찰을 할 때 우리가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치, 포지션, 앞쪽이냐, 옆에서 봤다, 뒤에서 봤다, 그러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위치,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안쪽, 이렇게 위치를 보고, 두 번째는 거리, 디스턴스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중간 거리, 먼 거리. 그래서 먼 거리는 우리가 텔레스코프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넓게 찍으면 롱샷, 먼 풍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프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자. 그 다음에 미들 레인지, 중간 범위로 또 본다. 가까이 오면 뭡니까? 크로잡으로 본다. 크로잡보다도 더 미세하면 뭡니까? 마이크로스코프적으로, 미시적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해서 거리에 따른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각도입니다. 눈높이, 우리 일상적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지만 반대로 또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하이 앵글이죠. 밑에서 쳐다보는 시각, 로우 앵글이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뭐를 얻느냐? 포토제닉 컨텐츠, 사진을 저희 꼭 찍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찰을 다양하게 하면서 새로운 시각의 내용을 찾자면 시점이, 여기에서 뷰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뷰 포인트. 그래서 이건 반드시 뷰 포인트라 하거나 시점이라 하거나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포토제닉한 것, 찍고 싶은 것, 물론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이제 찍고 싶은 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였습니까? 대비가 이루어지는가. 그럼 대비라는 게 주제가 배경으로부터 돋보여서 주제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강조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흑백의 경우에는 명암의 대비, 흰색과 어두운 색의 대비가 있는가, 그 중간에 회색 톤이 전개되어 있는가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칼라 사진의 경우에는 색상의 대비라든지 명도의 대비라든지 채도 대비라든지 또 면적 대비, 뭐 한난 대비, 보색 대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우리 하기로 하고, 일단은 색상의 대비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시고, 그럼 그 얘기는 주제가 돋보이는가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대비를 파악한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배경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만은 사진에서도 배경을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이렇게 한 점을 찍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뭘 했습니까? 프레임이라고 했죠. 화면, 프레임. 한 프레임 안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 소재라고 하면 무엇을 찍었는가? 사람일 수도 있고 풍경일 수도 있고 풍경 중에 나무일 수도 있고 또 냇물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이 소재. 그 소재를 어떻게 안에 담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주제, 부제, 배경. 그러면 주제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각을 누가 보더라도 제일 먼저 시각을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게 곧 사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제를 도와주는 요소가 부제,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바탕이 뭐냐? 배경,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제만으로, 부제와 배경이 없이도 주제 하나만으로 화면을 꽉 채워서도 사람들에게 임팩트, 충격을 또는 시각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주제만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제와 부제만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와 부제를 합쳐서 주제하고 부제를 합쳐서 우리가 사진 심리학에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형상 이런 말을 씁니다. 형상해서 우리가 figure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엔 우리가 배경이 있죠. 그래서 배경. 그래서 사진 심리학에서는 형상과 배경. 그래서 figure and background 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줄여서 figure and ground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과 배경. 그러면 형상 속에는 주제와 부제, 주제 자체만 있을 수도 있고 주제를 돕는 부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한 프레임 안에 다루는 시각적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배경 정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주제와 부제를 배치하는 것과 아울러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떨수록 좋은가? 배경은 단순할수록 좋다. 그러면 단순하다라는 우리가 심플 이렇게 말했죠. 네, 배경은 단순할수록. 그러면 시각적 요소가 많지 않으면 적게 들어가면 주제, 부제 다음에 배경의 요소가 시각 요소가 적게 들어가면 단순화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단순하게 이건 정말 주제와 부제 또는 주제 자체가 너무 좋은데 배경이 너무 복잡하다. 시각적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아웃포커스로 처리하면 되겠죠. 생략해버리면. 그러자면 망원 줌을 내서 망원 렌즈로 조리개를 개방해서 주제를 가깝게 하고 배경을 멀리 조금만 떨어뜨리면 아웃포커스로 색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찾아내서 펜 포커스로 선명하게 찍어서 좋은 사진을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누차 우리 학생들에게도 강조합니다. 아웃포커스는 창작 사진에서는 매우 안이한 방법이다. 손쉬운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웃포커스가 많은 사진 저는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웃포커스가 주변의 요소들을 생략해서 분위기는 만들어내지만 시각, 주제를 강조하는 힘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웃포커스의 사진은 주로 어디서 쓰는가? 실용적 목적의 사진. 예를 들어서 신문 잡지의 원고 사진이거나 또는 패션 사진에서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가 창작 사진에서는 없는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세바스찬 살가도를 봤을 때에도 제가 그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강렬한데 배경이 아웃포커스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제가 렌즈에 가깝기 때문에 배경이 멀기 때문에 이때는 조리개를 조여도 광학적 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리개를 조여도 배경이 멀리 떨어지게 되면 아웃포커스가 된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뭐 한두 점, 몇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납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펜 포커스를 하도록. 그래서 나가면 우리는 우선 카메라 세팅할 때 무조건 카메라 조리개를 조입니다. F16이나 22. 그러고 웬만하면 다음에 다시 또 트라이포드 삼각대 사용하는 것과 또 추천을 해드리겠는데, 삼각대를 풍경의 경우에는 꼭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심도를 깊게 가져가야 사진의 힘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마정을 이제 쭉 촬영 방법을 마치게 되면 제가 마무리해 드리는 프레임으로 간다고 하면 펜 포커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진가의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세바스찬 살가도처럼 인물을 다루든 풍경을 다루든 사람에 대한, 자연에 대한 무한한 애정, 휴머니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사진이 된다. 그것이 완벽한 프레임으로 재현되게 되면 또한 따뜻함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함과 아울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점에서 배경은 단순하게 할수록 좋다. 그렇다면 단순화는 뭐냐? 시점을 바꿔서. 이럴 때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평면 예술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공간을 2차원으로 옮겨 놓으면 붙어버려서 공간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중첩, 오버랩 된다든가 곁가지가 생겨서 덧붙여지는 일들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인물의 머리 위에 돌이 올라 앉아 있는 걸로 나타난다든지, 또 나뭇가지가 머리를 찌르고 들어온다든지, 또 어떤 선들이 목을 가로질러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사진이 되어버린다. 그 2차원적 평면성의 모호함, 이것이 2차원적 평면성의 애매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살펴서, 그거는 결국 뭘로 킬 수 있을까요?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점을 바꿈으로써, 뷰 포인트를 바꿈으로써 안의 시각 요소를 자세히.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처음에 우리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초 과정 할 때 프레임, 파인더를 들여다볼 때 렌즈에 파인더를 통해서 렌즈가 사물을 향하게 되면 중심의 부위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관찰을 하는 습관, 다 필요한 요소인가, 꼭 제자리에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이 프레임 안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여러분 저 함성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만나시죠. 오늘 공부가 또 유익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